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을 해볼 텐데요. 자, 그림 효과에 대한 설정과 문자 효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이어를 잠깐 살펴보고 시작을 하시면, 자, 백그라운드에 지정된 배경색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는 레이어 마스크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의 블렌딩 합성 모드를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2개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는요, 그림과 같이 모양의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채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보정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효과에서는요, 2개 이상의 모업 텍스트 문자의 변형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스 파일에서 1급-7번부터 11번까지 오픈을 해 놓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작업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단위는 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 72픽셀/인치 RGB 컬러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를 열어주십시오. 자, 컨트롤 R을 누르셔서 그림과 같이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격자도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자, 컬러 피커가 떴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색상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코드는 FFCCC입니다. 6자리고요. 두 개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략해서 FCC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이 해당 컬러를 배경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Alt 딜리트 하시면 간단하게 100%로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급-7번 이미지를 클릭해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크기와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죠. 자, 컨트롤 S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답안이 전송되는 경로에 하지 마시고요. 이메일 폴더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3번 문제니까 3이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저장을 할 거고요. 완료가 됐을 때 저장 규칙에 따라서 2개 파일로 전송이 되는, 즉 답안이 전송되는 내 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을 새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자,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하시는데요. 자, 옵션 바에서 W와 H 사이에 링크 부분을 클릭해서 종횡비 유지를 해 놓고 WH 둘 중 하나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네. 크기 조절하고요. 여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혼합 모드는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시험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리니어 번입니다. 어둡게 합성하는 거죠. 선형 번을 클릭합니다. 자, 합성이 되었고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능이 있는 레이어 마스크는요. 현재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Add Layer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썸네일 옆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얀색 직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목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워지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설정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화이트와 블랙으로 설정하시고 그 중간에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 스위치를 누르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에서 상단 옵션 바에 리니어 그라디언트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멀, 오페스틴 100%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설정을 원하신다면 옵션 바의 그라디언트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리셋 툴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영역을 이 작업 이미지에 설정을 하실 텐데요. 자, Shift 누르면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수평, 수직 45도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레이어 썸네일에 흰색이었던 부분에 아래쪽은 검정, 회색을 거쳐 흰색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검정으로 덮인 영역은 실제 이미지가 보여지는 작업 이미지에서 지워져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급-8번 1급-8 JPEG을 여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하고요.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정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다른 이미지들이 합성이 되어 있고 모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치는 시험지 또는 결과화면 보시면서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현재 설정 유지하시면서 자, 지워주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셔도 되고 이 격자 그리드에 스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냅 설정된 대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드래그 하는 길이 이렇게 길게 한번 해보고요. 짧게 해보고요. 이 길이에 따라서 중간에 오른쪽은 검정이 되고 왼쪽은 흰색이고요. 이 중간 선에는 그레이스케일 회색 단계로 그라디언트가 레이어 마스크에 표현이 됩니다. 검정에 가까울수록 많이 지워지고요. 흰색에 가까울수록 지워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길이감도 여러분이 여러 번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도 있고 클리핑 마스크도 있고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에
추가해서 특정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것처럼 합성을 할 때 쓰는 게 레이어 마스크고요. 클리핑 마스크는 어떤 특정한 형태대로 클리핑 잘라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 모양의 이미지가 잘려져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미지에 필터도 적용이 되어야겠죠. 네, 필터는요. 필터 메뉴 클릭하고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선 앵글드 스트로크, 각진 선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브러쉬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앵글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먼저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다.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적용하셨을 때는요. 반드시 레이어 썸네일에서 이렇게 앞에 이미지가 있는 쪽소판을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말풍선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합니다. 자, 평소에 모양을 좀 익혀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시되어 있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펜툴로 직접 그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제공되는 커스텀 쉐이프,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상단에서 여러분 쉐이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정된 필 컬러로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레이어와 레이어끼리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찾아 들어가 볼까요? 자, 레거시 쉐입 앤 모어 클릭하시고요. All 레거시 디폴트 쉐입스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봅니다. 여기 토크 버블스가 있죠? 네, 이 토크 버블스에서 토크 2 선택해 줍니다. 네. 색상은요, 클리핑 마스크가 돼서 이미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크기와 위치 지정하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패스 셀렉션, 패스 선택 도구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클릭, 드래그 해서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크기나 다른 변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이펙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는 스트로크, 획을 적용할 거고요. (6픽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부분을 보시면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색깔이 있는 부분에서 점점 어때요? 투명으로 변환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로크 6픽셀 아웃사이드 확인하시고요. 컬러는 단일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 특정 컬러에서 여기서 먼저 해볼까요? 네. 자, 여기서 미리 설정이 가능하신데요. 하단을 눌러서 베이직스를 클릭합니다. 기본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에서 트랜스페런트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라디언트 에디터로 들어가게 되면 자, 한쪽은 컬러를 설정하실 수 있고 한쪽은 투명을 유지한 상태가 됩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6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60000인데 단축해서 세 자리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자, 물론 여기 프리셋에서 여러분이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리니어 90도. 자, 모양 같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안쪽 그림자 적용되어 있네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세부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1급-9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자,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도 하고, 여러분 필터도 적용을 해 주실 텐데요. 자, 조정을 다 하시고 나서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클리핑 마스크 하고 나서 크기 조정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 수월하실 수 있어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톡2라고 되어 있는 모양과 현재 이미지가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 있어야 돼요. 작업 이미지에서도 겹쳐 있어야 되고 레이어 상에서도 아래 위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레이어의 제목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미지는 다 보여지지만 아래 토크2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색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공통적으로 접하는 이미지만 잘려져 보여지는 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옵션 바에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격자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요, 텍스처라이저입니다. 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 맨 아래쪽 필터 텍스처를 클릭하고 텍스처라이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1급-10번 이미지에서 손 모양을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요,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해서 배경을 선택하고 반전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때 써주는 반전인데요. 자, 이때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범위를 지정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톨러런스 수치도 조정을 해주시고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Add to Selectio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Shift 누르고 클릭하셔도 같은 효과이겠습니다. 자, 반전해 줍니다. Select Inverse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크기 조절과 함께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종횡비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Shift 누르시거나 상단 옵션 바에 종횡비 유지 아이콘 클릭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Shift 누르고 들어가실 때는 끝까지 Shif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네. 자, 중간에 떼주게 되면 종횡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약간 이미지가 비율이 깨지면서 좀 어색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회전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차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자 효과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이미지가 살짝 비치고요. 제시 조건에도 오페시티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페시티 80%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수시로 하고 계시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장입니다.
아시죠? 네, 컨트롤 S는 왼손으로 계속 누르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1번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외한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 톨러런스 값은 여러분이 이미지에 따라서 달리 설정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5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의 선택을 반전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하고요. 작업 이미지여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 그리드 참조해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에는 이너그로우 효과와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이너그로우 클릭합니다. 내부 광선 클릭해서 세부 수치는 교재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드랍 섀도우를 설정해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액정의 색상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색상 보정을 하실 텐데요.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할 거예요. 특정 컬러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정답 보시고 어떤 계열이다 그러면 비슷한 색상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레이어 이미지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색깔이 보정이 되는 효과입니다. 고로 이 액정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때 다각형 형태로 선택을 한번 하겠습니다. 폴리거널 라소트를 사용해서 이 액정 부분을 짧은 다각형으로 클릭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폴리고널 라쏘가 편리하겠죠. 네,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색상 보정은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상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 주시면 색깔 조정이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다. 자, 녹색 계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휴 색조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에서 유사한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색의 강약입니다. 지금 기본값이 좀 낮아요. 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네, 수치를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60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조정 레이어는요, 이렇게 별도의 레이어가 해당 이미지 위에 올려져서 지금 선택했던 부분에만 색상이 바뀌어 보이고 나머지는 원본을 유지해 주는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이 아이콘 더블 클릭하게 되면 프로퍼티스에서 수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 모양을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양은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요, 2019 쉐입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드 앤 스트림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입 9입니다. 네,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해당되는 필 컬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에선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설정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데 이때도 역시 여러분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모양 레이어가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려놨는데요. 방향이 다르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로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쪽 레이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 이미지랑 봤을 때 배치가 좀 다르죠? 네. 그럼 이제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옆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순서 정돈하실 때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단축키 활용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가 가능하겠죠. 네.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면 맨 앞으로, 맨 뒤로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또는 자, 앞으로 가져올 이미지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죠. 네,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에서 여러 개 레이어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자, 배치를 맞춰 주었습니다. 네. 자, 이제 레이어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너 섀도우 적용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일단 바꿔봤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3단계의 색깔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레이어 스탑을 그라디언트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왼쪽 컬러 적용해 주시고 자, 중간에 색상을 지정할 컬러 스톱이 없을 땐 이렇게 클릭해서 추가 가능하십니다. 자, 제시된 컬러 3자리씩만 축약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앵글 90도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라디언트 스타일 리니어 90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 도형의 크기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라디언트의 분포가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도형의 크기도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일 때 자, 2019 쉐입에서 피플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3번째 네. 쉐입 284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이때 처음부터 Shift 누르지 마시고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Shift를 눌러 주십시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모양, 커스텀 쉐이프로 모양을 그릴 때 Shift를 처음부터 누르게 되면 이전에 작업했던 레이어에 같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는 드래그 하는 동안에 나중에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색상도요. 연속해서 그리실 때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커스텀 쉐이프는 컬러 피커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컬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위에 옵션에서 적용했을 때 먼저 적용한 쉐이프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레이어에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사이즈를 7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시티 값을 70%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장식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식 모양은 말 그대로 장식에 있습니다. 네. All Legacy Shape Default Shape을 확장해서 보시고요. 여기 Ornament를 클릭해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장식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종횡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드래그 할 때 하는 도중에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세요. 네. 자,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Shift 누르고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요. 컨트롤 T를 해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각을 입력할 때는 옵션에서 여러분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옵션 바에 앵글 부분에 120도를 입력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위치와 크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드랍 섀도우 적용하면 되죠. 자, 그리고 오페시티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70%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식 모양이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새롭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컨트롤 J를 누르시고요. 어때요?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레이어 스타일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컨트롤 J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하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로테이트 180도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크기는 축소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커스텀 쉐이프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패스 셀렉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로 여러분 적용을 하실 텐데요. 지금 맨 하단에 있는 문자는요. 설정이 궁서 1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조금 굵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티엘리아싱 부분은 스트로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컬러 이곳에서 검정색, 흰색이나 검정은 입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퉁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곳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우스 클릭합니다. 드래그해서 영역 잡지 마시고 클릭해서 적용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는 다른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바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왜곡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클릭해서 여기선 아우터 그로우 효과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외부 광선을 클릭하고요. 사이즈를 5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올바른 생활 속 방역 준수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자의 속성 궁서 22포인트입니다. 스트롱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시된 컬러도 여기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입력한 후에 글씨를 선택하고 설정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진행하십시오. 네. 자, 업 텍스트 적용하도록 할게요. 스타일에서 플래그, 깃발 모양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왜곡되는 구부리는 정도는 밴드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이 50%예요. 자, 설정의 정도는 좌우로 드래그해서 해주시고요. 방향이 설정과 반대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00%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해서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이 픽셀 아웃사이드 지정할 거고요. 단일 컬러이기 때문에 컬러 지정해서 자, 컬러 피커에서 지정된 컬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결과 예방수칙 지키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업 텍스트 적용된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고요. 스트로크, 획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설정대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업 텍스트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선 어때요? 아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화 상자 열어놓고 글자의 위치 작업 이미지에서 바로 드래그해서 조정 가능합니다. 휘어지는 정도 값은요 3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맞춰 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획 지정하시고요. 2포인트 2픽셀이고요. 포지션은 아웃사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정해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여러 개의 레이어 스타일을 동시에 적용하실 땐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해당되는 스타일의 제목을 클릭해야지 오른쪽 옵션이 바뀌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중앙에 추가 하나 합니다. 없을 때는 클릭하시면 되고요. 불필요할 때는 아래로 드래그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컬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리니어 상태 맞습니다. 그리고 색깔의 배치를 보시면 어때요? 90도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컬러로 진행될 때 0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상단의 글자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글자 타임즈 뉴로만 볼드 이탈릭에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깔 지정해 주시고 드랍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작업이 마무리 되셨으면은요. 자, 레이아웃 부분 다시 한번 지정해 줄 곳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동 무브 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브 툴 사용하실 때 상단 옵션 바에 오토 셀렉트 레이어를 지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해당되는 이 레이어가 바로바로 클릭만으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저장 최종적으로 하고요. 격자 가리기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따라서 저장을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죠. 파일에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지금은 바탕화면 임시 폴더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 PC 문서를 클릭해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셔야지 답안 전송이 가능합니다. 연습하실 때부터 이 경로에 GTQ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JPEG을 설정합니다. JPEG은 옵션이 있습니다. 자, 퀄러티 8 지정하시고요. 자, 첫 번째 저장했고요. 10분의 1로 축소한 JPG 에서 10분의 1로 축소한 PSD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미스 60, 하이트 40 지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어느 경로예요?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3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